예, 오늘은 이제 스토킹으로 알려져 있죠. 뭐 이성을 막 기다리고 귀찮게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범죄 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이랑 41호에 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벌금이 나와봐요 5만 원 하는 범죄로밖에 취급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연결되는 단계에 속하고 있죠.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더 큰 폭행이나 뭐 상해 이런 거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벌금 5만 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에 대해서 올해 또 발의가 됐고 그게 이제 통과될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입법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스토킹을 내가 당했다 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고소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다, 뭐 편지 같은 걸 넣었다 하면 그걸 다 증거로 수집해 놓으시고 문자 같은 걸 계속 보낸다 하면 그거 다 캡처를 해 놓으시고 식당 같은 데나 뭐 상업 시설이 밀집한 구역이다 하면 그 가게 앞이나 이런 데 CCTV가 거의 있어요. 그 가게 업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끔 착하신 분들은 틀어주거든요. 그 틀어주는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내가 사는 뭐 아파트다, 주택이다 하는데 CCTV가 있다 하면은 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에 요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두 번째고, 나라에서 설치한 듯한 CCTV가 있어요. 뭐 방범용 CCTV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거는 그걸 막 청구하고 뭐 하는 동안에 삭제될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면서 CCTV 위치를 경찰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CCTV가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찍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주면 경찰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블랙박스가 워낙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있었던데 차가 있었다 하면 블랙박스 찍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차주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보면 뭐 제공해 주실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걸 다 취합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돼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고소를 하시면 처벌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형사적인 해결 방법이고 민사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내가 불법 행위를 당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면 뭐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거나 했을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 이내로는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는데 뭔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처분 신청할 때 간접강제라고 해서 가처분을 어기면 1회당 뭐 50만원, 1회당 100만원 이렇게 간접강제를 추가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m 안으로 접근했다는 거를 사진 같은 걸 찍어 놓으시면 이 사람한테 도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가 이제 법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린 건데, 스토킹 범죄자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성이 좋은데 다가갈 자신은 없고 그치만 막 좋아하고 약간 변태적 성향도 있고 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벌금 5만원 나왔다 하는 거에 겁을 먹지 않아요.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막 징역 같은 거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법이 강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 벌금 같은 거 매겨서는 예방이나 방지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생각해보면 일단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자신감이 있으면 여자한테 다가가겠죠.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들고 교제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뭐 헤어진 연인 사이에도 스토킹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떠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가 괴롭힘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집착이 심하고 이런데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이 이제 앞에 나타나면 굉장히 온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엄청 세 보이는 나의 지인을 동원하는 거예요. 부락부락하고 한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집에 들어갈 때 좀 동행을 한다거나 해서 이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사람이 가서 한번 뭐 멱살 잡으라고, 제가 폭행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멱살 비슷하게 하면서 위협을 주면 깨갱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다니시고 막 스토킹이 있으면 막 무서워서 막 숨고 도망가고 약간 두려워한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 더 희열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스토킹을 관두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죠. 저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몇 번 더 그러다가 금방 정신을 차리셨는지 연락이 더 이상 안 오셔서 약간 아쉬운 기운도 들긴 했는데, 그래서 좀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방에도 중요하고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의 기준 같은 게 뭔가 범죄 처벌할 수 없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입법자들도 굉장히 정의 내리기 어렵고 입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자가 원룸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만 서 있어도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난 단지 못생겼을 뿐인데 서 있었다고 처벌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입법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번 스토킹 방지법이 만약에 입법이 되면 어떻게 입법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게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 행위가 되겠죠,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그런 거 다 범죄예요. 처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처벌이 약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로 고소하시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이거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좀 타격을 줘야 돼요. 사람은 금전적으로 타격을 줘야 그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너의 이런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나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접근금지 가처분을 같이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거의 최선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덩치 큰 남성 친구가 있다 하면 좀 도움을 요청해서 겁을 좀 주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동원하면 조금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